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병원 안과의 장도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에서 측정한 한반색소 밀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과 감사드립니다. 한밤에서는 고령의 현재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고, 유전자 원인과 방선상 그리고 활성산소 또는 혈액 걱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망막의 산화 손상으로 인해 진행하게 됩니다. 항반색소는 루테인과 제아단틴, 메소제아단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항반색소는 망막 중심부에 원추세포의 축삭에 따라 축적되며 항반 중심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항반색소는 파란색 덩이에 단표장 개체를 흡수하여 방선상과 눈부심을 줄여주고, 시력에 대한 색수차의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대비 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감각신경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물질은 섭취를 통해서만 보충되게 되는데, RS 연구에서 고용량의 루테인과 제아단틴을 섭취하는 경우 AMD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서 항반색소 밀도가 증가하고 또 시력이 향상되었으며 대비 감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레티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23세에서 53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장 루테인과 항반색소 밀도는 유의한 양의 삼각대를 가지게 되고, 혈장의 LDL은 항반색소 밀도와 유의한 음의 삼각대를 가진다고 보고되었고, 나이에 따라서는 혈장의 루테인은 나이에 따른 변화는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일렉트로나이트 테크놀로지에서 개발된 마클라 피그먼트 스크리너 2 기계를 이용해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 방식은 헤테로크로마틱 플리커 포토메트리 방식을 이용해서 항반색소에 흡수되는 청색광과 흡수되지 않는 녹색광을 이용하였고, 포비아와 파라포비아에서 파라포비아에 측정되는 것을 레퍼런스 데이터로 해서 형광부의 색소가 밀도가 얼마나 중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앱솔루트 밸류와 에스티메이티드 밸류 두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앱솔루트 밸류는 포비아 리전과 파라포비아 리전을 각각 측정해서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에스티메이티드 밸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고 포비아 리전만 측정을 해서 항반색소 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시행된 검사를 후행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녹내장이 있거나 당뇨 환자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이어트 레티노패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고, 또 네오바스쿨라 AMD, 비트리어스 오베시티, 그리고 이전에 피널피를 받았던 환자라든지 베트레틴을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고도근시 환자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살부터 79살까지 환자를 분류하였으며, 50세 이상의 환자들은 AMD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분으로 분류를 해서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정치 중에서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126명의 환자가 연료되었고, 30대가 19명, 40대가 17명, 50대가 41명, 그 이상의 60대 이상의 49명이 연료되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베이스라인에서 교정시력의 차이는 없었고, 그룹 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3과 그룹 4에서 유의하게 낮은 항반색소 밀도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룹 1과 그룹 2, 그룹 3와 그룹 4의 각각의 차이는 유의하게 없었습니다. 수평만 성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에 따라서 유의하게 항반색소가 감소를 했었고, 또한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1년 한 살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반색소 밀도는 0.0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0세 이상에서 항반색소 밀도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한 뒤에 AMD가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 경우에는 4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AMD가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AMD가 없는 분에서는 평균적인 항반색소 밀도는 0.69 정도로 나왔고, AMD가 있는 분에서는 0.5로 나와서 유의하게 낮은 항반색소 밀도를 보였습니다. 로지스트 회귀 분석으로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흡연력과 관련하여 AMD 발병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당뇨를 제외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AMD 발병률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항반색소는 청색광을 흡수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AMD 발병을 낮추고, RS 연구에서도 카로티노이드 섭취가 중요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항반색소 밀도를 측정하는 방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각 측정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이 된 헤테로크로마틱 플리커 포토메트리를 이용한 방식이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밸류와 에스티메이트 밸류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 젊은 사람과 보통 이제 20대 대상으로 했고 50대 이상의 대상으로 하고 AMD가 있는 경우와 그 반대쪽 눈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보시게 되면 젊은 사람에서는 앱솔루트 밸류를 잘 측정이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이나 AMD가 있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밸류가 잘 측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측정을 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한 이제 젊은 사람과 고령의 사람 그리고 이제 AMD 있는 분에서도 모두 에스티메이트 밸류, 앱솔루트 밸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이용해서 평범한 색소 밀도를 측정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이제 유럽과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는 평균적인 환반 색소 밀도가 0.33, 또 호주에서 0.41 정도로 본 연구에서 0.59보다는 훨씬 낮게 나왔는데 한국인과 비슷한 인종인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0.64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는 서양과 또 아시아인 간의 인종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에 따른 환반색소 밀도의 변화를 연구한 보고들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반색소 밀도의 감소는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롱기튜디널하게 관찰한 결과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환반색소의 분포와 밀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변화가 없었기에 기존 연구에 일치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낮은 환반색소 밀도는 AMD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MD 환자에서 유일하게 낮은 환반색소 밀도는 환반색소의 이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환반색소 밀도가 또한 AMD 위험 인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반색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50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AMD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 정기적인 환반색소 밀도의 측정은 AMD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교적 적은 대상자 수가 포함되었다는 것과 환반색소 밀도와 환반색소 보충제의 섭취 또는 혈장 카로티노이드의 레벨과의 상관성이 연구되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 있을 수 있겠고 앞으로 환반색소 밀도가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제를 복용한 뒤에 환반색소 밀도의 변화를 이제 연구를 해본다면은 앞으로 AMD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는 낮은 환반색소 밀도의 환자들에서 드라이 AMD의 진행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연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